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장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위에서 여러분들이 안 뵈서 다 어디 계신가 했더니 다 여기 와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희 고향은 아니지만 인천 송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실무자 교육을 또 권역별로 나눠서 했고, 올해는 이 올드헬스 실티 포럼이 있어서 실무자회를 이제 인천 송도에서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좀 근거리에서는 많이 오셨는데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영상으로 저희가 그 녹화가 되고 또 이게 송출이 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자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실무자 교육은 그때 AFH 시총회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분들이 많이 좀 도시의 사례를 듣고 싶다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도시 사례를 또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 건강학회에서 저희 또 동고화했던 WHO의 도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래서 짧지만 짧고 아주 그 실속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만찬도 이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구할 시간이 없어서 내일 또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저희가 그 사람 중심의 스마트 헬스 커뮤니티 구축 방안이라는 심포지움을 내일 또 여기 116호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계신 분들과 우리 그 AFH 사무국장이신 나카무라 국장님 또 저희 동구 의장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 의장님이신 임택 의장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주무시고 가신 분들은 내일 그 섹션에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4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열정을 갖고 계시는 임택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 의장 임택입니다. 예, 많이 본 사람들이 예, 계속 영어로만 듣다가 오니까 젠틀맨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싶은 반갑습니다. 그 실무자 교육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 지금 104곳, 네 곳인가요? 회원도시가 회원도시의 단체장님들이 건강도시협의회 일단 가입을 뭐 언제 했는가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탈퇴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도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공강도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단체장들이 더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 와 계신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단체장의 생각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끄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 또한 쉽지 않으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계속 도전해보고 또 노크해보고 얘기해본다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우리 강은정 교수님께서 WHO 건강 영양 평가와 관련해서 한 사례로서 먹거리와 관련된 실제 적용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도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건강 도시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이렇게 적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구청에 다 이렇게 각 부서에 공문을 제가 날리라고 그랬어요.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근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둘이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공공급식센터에서 이렇게 두 군데 참여를 했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보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도시를 만들게 한 모든 부서에 건강이라고 하는 정책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건강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실무자 역량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국 전 학술위원장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자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해 주신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오셨던데 다음에는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오셨죠? 예, 명단에는 있는데 안 오셨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너무나 친숙하게 계시는 임택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도시건강학회에서 하는 그 세션인데요. 저희 그 WHO에서 했던 도시 영양 강화에 대한 어, 영양 평가에 대한 저희가 사례 그거 했던 건데 저희가 자장이신 이제 고강욱 교수님께서 인도로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방금 그 개막식에서 사무엘 마이어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지난 100여 년간의 문맹과 빈곤과 사망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명과 소득과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주제 강연을 하셨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세 사람이 수상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의 테마가 바로 지난 200년간 왜 인류가 이렇게 6억 명이 80억 명이 되었고 수명은 40살이 왜 80살이 되었고 어린이가 5살까지 40%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사망하지 않게 했느냐 하는 것이 올 세 사람의 연구 제목이었고 그 중에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약 절반이나 3분의 2가 죽고 나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리버럴리즘 생각이 폭발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생각의 자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도 보면은 부문 간 협력을 이야기만 하는데 그 부문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가 뭔가에 대해서 WHO에서 이렇게 교과서도 만들고 실행 지침도 있고 피지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례도 있고 동영상 강의도 있는 것을 우리 광주동구에서 한번 그 네 가지 요소를 측정도 해보고 그래서 식품과 관련해서 한번 했던 그 사례를 소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유럽에서는 헬스 디플로머시라고도 불러요. 건강 외교,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각 부서와 광역, 기초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을 유럽에서는 이제 건강 외교라고 부르는데 이 WHO 본부의 이 사업 지침에서는 이런 연계 역량을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한 데서 부족한 점이 뭔가를 일단은 측정한 다음에 실행 계획으로 만들어서 실제 한번 사례로 만들어 본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단행본도 많이 있습니다. 1만 년의 폭발, 왜 농경을 시작하고 인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가. 또 2015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위대한 탈출이라고 불렀는데 일단 오늘은 이런 구체적으로 WHO 지침에 따라서 먼저 우리 강은정 교수님과 우리 광주동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고 이 공간이 상당히 비싼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부산에도 백석호라고 큰 홀을 쓰면은 잠시 써도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오디토리움이라고 여기도 보니까 더 화려한 공간에서 주최 측의 배려로 이렇게 소중한 또 이렇게 시간을 우리 KH10B에서 또 도시건강학회하고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협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가지고 먼저 WHO의 이 도시건강 자가 측정 도구를 한번 시청부터 녹화 영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 강은정 도시건강 학회장님께서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광주 동구의 도시건강영양평가 사례를 발표해 주시고 실무자의 경험을 우리 김혜란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다음에 이제 단상에서 한번 토론을 함으로써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WTO 영상 준비됐으면은 예. Hello everyone, it's a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today.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present World Health Organization's new urban health capacity assessment response resource kit. My name is Francisco Bando and I work as urban health consultant. Today we face significant challenges from increasing threats to our health. There is nowhere that these challenges are faced more strongly than in our city. In my own city of Quito, Ecuador, we face 14-hour power outages as a result of a very long and dry season, which our hydroelectric power plants in effect. Increased air and noise pollution from diesel-powered generators that are prolific. You can see them at every corner here in Quito are affecting people's health. But they're affecting vulnerable groups' health the most. The people who can't work from home, the people who can't work from a comfortable office, but that must travel long hours in impossible traffic that has come to a halt without stoplights, or people that rely on increasingly scarce public and social services to meet them. This all exacerbates health inequities. You all know the challenges of urban living, where most of us have just as well as I do. On the other hand, though, the urban level is where most of the intersectoral collaborations take place, where there is the most to gain from interlinkages and co-benefits of integrated approaches that create opportunities for fruitful collaboration at the city and national levels. WHO aims to enable successful, goal-oriented, health-positive action in complex urban environments. WHO strives to make living in urban areas better for health, and to do so by leveraging the art and the science of urban health. The resource kit that I will present to you today, it helps its users to understand to what extent they are able to achieve an urban health goal of their choice. It helps to answer two important questions. First, do we have the required capacities? And second, are we making the best use of the capacities that we do have? You'll hear about the experience of Gwangju Donggu in detail from Dr. Kang, but like Gwangju Donggu, other cities also piloted the resource kit. These cities used the resource kit to position themselves to achieve intended urban goals. At the same time, these cities were instrumental in helping WHO to get the resource kit ready for more cities to be able to benefit from it. Let's turn to these cities and the goals that they were working towards achieving now. The London Local Authority found to what extent they could create a creative health city, one which includes social prescribing, for example, to connect those facing mental health challenges to the arts in London, and thereby benefiting their mental health. Utrecht in the Netherlands found to what extent they had the capacitie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falls among people of older age. And Suva in Fiji, they found to what extent they could improve the food safety among night street food vendors and what they needed to do to achieve that goal. Lira in Uganda used it to improve land use allocation that promotes food security and shelter. So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s the goal that you're working towards achieving? And importantly, is there agreement among all of those that have a role to play in achieving that goal about the capacities that are required to make it happen? In any case, with the mentioned cities and other experts within and beyond WHO, we identified the capacities that would enabl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projects that benefit health. These capacities can be found within 4 important areas. Let's turn to those areas now. The first is
the capacity for informed decision-mak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right? The second is capacities within the area of policies, programs, innovation, and change. Third, resource management. Fourth, but not least, partnerships, participation, and knowledge sharing. We often assume incorrectly that these capacities are fully available and utilized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iming to achieve urban projects. Critically, these capacities are required at 3 levels, right? At the individual, at the organizational, and at the systemic or cross-organizational levels. Let's look at each one of those levels now. Individual level is the one that we're most familiar with, right? It's a person's competencies or skills, knowledge and attitud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capacities within this level involve the factors that support workforce effectiveness, right? Like the available resources. I can't implement a data analysis project if my work doesn't provide me with the right software, right? Similarly, workplace 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Third, at the systemic level, it involves combination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expertise, as like, for example, system-wide goals,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forums and communication structures that are critical in order for organizations to collaborate and function effectively. You may be able to relate with how challenging it is to work in an organization that doesn't have the capacity, right? The tools, resources for an individual to fully exercise their skills. So the tool we've developed allows any given team working to influence change in urban environments to assess their capacities,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follow-up action. Importantly, the kit guides users through a series of steps. Let's take a look at those now. First, identifying the goal, which we've discussed, they would like to achieve. And then identifying the challenges, the difficulties they're facing to achieve that goal, and importantly, the required capacities to address those challenges, followed by conducting an assessment and gathering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assess each of the capacities they identified, and then finally analyzing those capacities, identifying actions to address them, so to mitigate for gaps in the short term, to strengthen them in the longer term, and then also to leverage capacity assets that they do have now, and then they produce a report and they share it with everybody who has a role to play. Let's turn to step 2 though briefly. Teams identify capacities to address challenges they face in achieving their selected urban health goal, right? Once they finished identifying the capacities, they can use our framework to check if any additional capacities that can be assessed may have been left out during their initial analysis, right? But let's turn to that framework that our primer in the resource kit provides users with. Now, each capacity area, in this case, information, based decision-mak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divided into components, right? The first component there on your screen in that green box says, measure the right things at the right scale using the appropriate definition, correct? And so at the individual level, capacities within this component of this capacity area are individual level, means sufficient staff and expertise to, for example, acces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analyze both with the skills to conduct a situational analysis and interpret and use data and information at different scales to inform decisions, right? And then if we turn to the organizational level, it's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processes and tools to enable comprehensive data analysis, which includes providing the software, which I mentioned, and appropriate roles. Finally, at the systemic level, you have cross-organizational processes and mechanisms to analyze data, right? Sharing across different sources or platforms. And if we look at the example of London, they, for example, identified that
many of the expenditure decisions, so how to allocate resources within the organization, were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But there was no member that was responsible or for conducting quantitative analysis within their team. So they had to address that. Now let's look at the capacities identified by cities that piloted the resource kit. You see them there. I've just taken out excerpts, right, of capacities within each of the individual areas, right? So if we looked at information-based decision-making, we see that in the case of Suva, there is an O, or organizational level capacity, required to produce a protocol to monitor stalls, right? Now, if we look at the third column, so that's resource allocation and management, we see that London identified an individual level capacity that was required, which is fundraising skills, correct? And let's look at one more, the final column, partnerships and participation. We see that London again identified a required capacity at the individual level to achieve their goal, which was to be able to map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in a way that those could be tapped into. And so that's an example, but let me leave you now with just two quotes from people who implemented the resource kit. In this case, a team leader from Suva who says, rather than using trial and error, the capacity assessment process enabled us to work in our urban health challenge, or on our urban health challenge, in a structured and organized way, which ultimately should help us to achieve better urban health outcomes. And then another quote from somebody who implemented the resource kit in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They say, be prepared for the unexpected. The process revealed a different course of action to reach our goal, but this was hugely beneficial. And so new and changing urban challenges that affect our health, they require connective capacities to work, to connect across work taking place in different sectors and in different levels, local, national, and global. And so I'll just leave you with two final questions that I asked you already for reflection. What's the goal that you're trying to achieve? And critically, is there consensus among those that have a role to play in achieving that goal, what the capacities are required to make it happen? And so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to tell you about the resource kit. I wish I could be there with you in person. And I just wish you a successful conference and all the best with your important work. Take care. 예, 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86년도에 시작된 오타와 현장에서도 표어 세 가지가 empower, enable, mediate, advocacy였죠. 그 enable이란 게 바로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강의 내용은 이제 과연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아무리 원조를 해줘도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부정부패나 불안정 때문에 그 사회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서는 뭐 이제 런던이나 네덜란드나 피지 등을 보고서 우리 건강도시가 과연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그 역량을 잘 활용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아주 쉽게 우리 광주 동구에서 어떻게 역량을 평가했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를 먼저 우리 강한정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광주 동구에서의 도시건강 역량평가를 시간이 30분까지인데 지금 26분이라서 적절하게 보시고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많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과정. 추진 과정은 이따가 김혜랑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건강 영향 평가 방법, 이제 앞서 이제 WHO에서 프란시스코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조금 이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례로서 이렇게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건강 영향 평가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좀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또 논의 및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작성했는지 여러 실무자분들은 아마 평가 서식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 평가 서식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 표만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서식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의 난제 중 하나는 부문 간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헬스 인 올 팔러시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HIAP를 위해서는 보건 실무자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 가운데서 부문 간 협력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은 다 아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문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도시건강 역량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봤을 때 도시건강 역량에는 분명히 부문 간 협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앞서 소개드린 이 툴킷은요. 10월 31일 날 실제로 WHO 웹사이트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접하게 됐을 때는 아직 비공개적인 상태였고요. 그리고 영국의 런던이나 피지 수바나 이런 데도 역시, 그러니까 WHO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좀 더 그것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같은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몇 군데 시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가 이제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게 해줘.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WHO가 이렇게 영양평가 도구를 개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피드백을 우리 줄 수 있다, 주게 해달라, 기회를 달라,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지금 KHCP 의장 도시가 광주 동구이기 때문에 광주 동구에서 이것을 시범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이 도구가 우리 한국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도시의 어떤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내년에 무슨 사업하지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역량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은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량평가라는 것이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과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11월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for 얼번 헬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게 있었는데요. 얼번 헬스 컨퍼런스가 지금 올해는 모로코 마라케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수년 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유치하는 게 제 새로운 꿈이 됐습니다. 예, 한 번쯤 우리가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WHO 얼번 헬스 유닛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건강을 담당하는 WHO 부서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분이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김영대 컨설턴트와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저희 학회에서 열리는 제1차 콜로퀴움에서 이분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이분으로부터 WHO 얼번 헬스 유닛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쫙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얼번 헬스 그 커패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더 우리가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5월 1일 날 이제 WHO랑 또 WPRO랑 서태평양 지역사무소랑 이렇게 같이 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고,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보셨던 프란시스코 오반도가 바로 이 커패시티 어세스먼트 툴 이거의 이제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5월 6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난 10월 30일 날 이건 이제 WHO 웹사이트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두 가지의 그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는 안 보이나요? 도시건강 영양 자가평가 및 대응 입문서라는 더 프라이머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액션 가이드, 지침서 이 두 가지 문서가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그걸 저한테 줘서 저는 이걸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걸 광주동구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인터섹터럴, 그러니까 여러 다른 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장님의 승인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청장님께 이것을 이제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이제 오케이 사인을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초에 저희가 도시건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방금 프란시스코도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공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저희가 이제 찾았는데 우리 또 건강정책 과장님께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 구축이라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초에 자가평가팀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년에 저희가 미팅을 가졌는데요. 제 1차는 제가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면을 해서 이제 그 5분의 그 위원들과 함께 제가 첫 미팅을 했는데 대략 난감했습니다. 예.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오신 분은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굉장히 어색하고 무척 조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첫 만남은. 그러나 이제 또 저를 믿어주시고 또 WHO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청장님께서 이게 밀어주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비대면으로 쭉 진행이 됐었고요. 대략 한 1시간 정도 세션씩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저희들도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차의 그런 미팅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 설정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스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정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요. 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야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부문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부서 모든 전 부서에서 뭐 건강도시 과제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도시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광주 동구도 역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전부서 참여형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푸드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침 내년도 2월에 푸드 플랜이 이제 연구 용역이 수립돼 가지고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시점이 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완전히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게 뭐 변화시키기 어렵잖아요. 근데 뭔가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우리의 인풋이 들어가서 실제로 도시의 어떤 정책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건강정책 과장님이 아주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도시건강 역량이라는 것은 4대 역량,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 정책, 자원, 그리고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 4개 영역에서 그 역량을 3가지 수준에서 봅니다. 우린 보통 실무자들의 역량 쪽으로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건강도시라는 것은 도시 차원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조직 수준 그리고 체계 수준, 조직 간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프란시스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3개 레벨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성적으로요. 그래서 1이라고 하면은 이 역량은 거의 없다. 2는 역량이 존재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3은 최선의 역량이 존재한다.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에서 그러면은 이제 도시건강 역량 평가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에서 총 25개 역량이 도출이 됐는데요. 정보 영역에는 3개 역량, 정책 영역에 11개, 자원에 7개, 파트너십에서 4개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이제 각각의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지금 갖춰져 있는가라고 평가를 했는데 3이 제일 이제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 하나밖에는 나오지 않았고 24개가 다 1 아니면 2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 즉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보건부문과 이 식품부문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를 통해서 그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 조치들을 또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 이제 알게 됐는데요. 8개 같은 경우는 푸드 플랜에 바로 넣자. 그다음에 4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겠다. 3개는 건강정책과 일자리 경제과가 이게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2개는 일자리 경제과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조직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논의를 원래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보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조치들의 우선순위를 또 저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3개 그룹으로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24개의 역량 중에서 11개 역량에 대해서는 그 조치들이 매우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결론인데요. 이 도시건강 역량 자가평가 도구는 이용하기가 쉽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문 간 협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시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무엇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시각을 갖고 도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가진 강점, 기회, 자원을 확인하고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WHO 웹사이트에 아마 조만간 올라갈 것 같고요. 이 사례 연구의 이 보고서가 지금 다 작성된 상태입니다. 평가 서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2개인데요. 처음에 일단 메뉴에 보시면은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다른 부서랑 같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를 4개 영역별로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 자원, 그 파트너십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무슨 과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개인 수준, 조직 수준, 조직 간 수준, 체계 수준에서 IOS라고 하는 그 이제 가려놓은 게 그런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2번째 서식은 이제 그 역량을 맨 왼쪽으로 다시 옮겨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역량이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인지를 1, 2, 3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1과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역량을 높일 것인지를 이제 5번에서 이제 조치를 이렇게 도출을 해내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일 6번에 이제 그 작업의 중요성을 평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임택 동구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범 사업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또 김혜란 건강정책과장님, 곽정민 건강도시 팀장님, 그리고 김소영 주무관, 그리고 이병백 공공급식지원센터장님과 유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가 핀란드의 그 북카렐리아라고 식품 신호등 만들기를 소비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인 가장 비감염성 질환을 많이 감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 강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더 쉽게 우리 김혜란 과장님께서 실제적인 동구에서 경험을 추가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40분인데 약간 시계 잘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동구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진짜 쉽게 강은정 교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어렵죠. 저희는 이제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게 쏙쏙 들어오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처음 듣는 거고 이게 뭐지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진짜 했던 경험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로서 이제 강은정 교수님께서 저희 굉장히 동구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는 강은정 교수님께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교수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저희에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고 쉽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서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노란색.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도시건강학회 충기학술대회를 제가 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뭐 도시건강을 위한 역량 강화가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나 솔직히 이거를 그때 알고 나서는 정말로 정말 기대됐어요. 도시가 무슨 건강도시를 하는데 도시가 평가가 가능할 수 있어. 이 건강도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시 역량각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너무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설렘 기대 반해서 이걸로 저도 지금 그 김영태 교수님이 지금 WHO에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라서 메일을 한국말로 보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메일도 주고받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건강도시 강주의 어떤 강주 동구가 건강도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역량을 파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 역량. 그러게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자고 저희한테 이제 컨택을 하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정말 제가 이걸 보고 한숨만 푹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까 그 교수님이 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셨는데 그 표가 다 비어 있는 표고 그 표에다 다 채워 넣어야 된 거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자 해서 괜히 한다 그랬나 막 너무 막막했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저희 정말 이게 실무진의 그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이거는 그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는 지금 자료이고요. 저희 강주 진짜 한국에서 정말 핫한 이제 뜨끈뜨끈한 자료여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주제 설정 나왔죠. 이제 주제 설정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너무 이제 건강도시와 어느 정도 맥락이 있는 거야 된다. 너무 건강도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서 주제성 했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청장님께 보고를 했더니 오케이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힘을 얻고 힘을 받아서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부서 미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신지. 정말 힘듭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을 꺼냈는데 저희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조직이 일자리 경제과에 공고급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과 계장님 담당자, 센터장님과 저희 이제 미팅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엄숙한 분위기죠. 이제 솔직히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는 못하겠고 이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평가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평가잖아요. 그래서 역량 평가를 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뭘 했다고 평가를 하냐. 우리가 이제 푸드 플랜을 2025년에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데 해서 아니 푸드 플랜 용역 계획을 수립하니까 저희랑 같이 이 사업을 해서 푸드 플랜 계획이 정말 잘 나면 동구에 건강한 먹거리를 이룰 수 있으면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도 안 했고 무슨 평가를 한다마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처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시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이끌어낸 끝에 그래도 한번 해보시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주로 이 건강한 먹거리는 급식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급식센터랑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만 납부했고요. 이분들이 바로 그 푸드 플랜 용역 보고회가 끝났는데 저희가 막 이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막 오시라고 해요. 이분들도 지금 끌려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이걸 할 거라고 이 푸드 플랜에 우리가 이걸 하면 이 계획에 넣으셔야 된다고 막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뭔 소린가 하고 하여튼 그런 파노라마 같은 일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분들 일찍 가시고 저희가 또 한 시간 여기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납부 형성을 해서 했더니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수님이 하신 대로 이제 우리 공공급식센터장님이랑 도대체 이게 뭐다요 하시는 반응이 굉장히 이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이랑 만나고 나서 저희가 또 공공급식센터가 저희는 청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급식센터 지원을 방문해서 저희가 라포 형성이 됐지 이제 친분쌓기죠. 센터장님한테 급식센터도 보고 업무도 보고 하면서 저희 팀들이 또 가서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도 저희가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약가에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했는데 지금 아까 보시면 저희가 막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재미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어, 어, 재미라고 해놨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 하면 할수록 이게 좀 미친 소리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교수님 막 웃으시는데 저희가 처음에만 대면하고 그다음 비대면이었는데 이게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급식센터님 지금 오셨는데요. 갈수록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데? 끝나고 나서 재밌는데? 저희 굉장히 그 땡볕 여름에 막 했었거든요. 더우면서 막 이 춤 보면서 했는데 재미가 느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진행은 강은주 교수님이 하나씩 세트를 해가지고 자 의사결정 이거에 건강한 뭐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이제 각자 설명합니다. 급식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하고 우리는 또 건강도시에서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서로 질문하면서 그러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드디어 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했던 결과를 9월 20일에 드디어 또 강은지 교수님 또 내려오셨어요. 동탄에서 강주까지 오셔가지고 청장님실에서 저희가 이제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들 다 모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결과 보고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가는 막 이게 결과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건강도시는 정말 평가는 결과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구축으로 해서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 구축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 공동 목표를 향해서 저희 건강도시팀 사업 담당팀이 아까도 말했죠. 따로 하는 사업도 있고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이 사업 담당팀에는 일자리 경제과도 포함될 수 있고 뭐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과 역량 교환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칸막이 협업 최소화, 칸막이 협업은 해야 되는데 최소화가 뭐냐? 칸막이, 그러니까 틀을 없애는 협업을 우리가 하자고 하지만 이게 좀 너무나 그 눈에 보이는 협업이잖아요. 그런 협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조직 전체 시스템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큰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게 팁을 드리면 이걸 막 그렇게 너무나 원론적으로 하시려면 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기본 틀을 가지고 자체에 맞게 토론 방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성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이거 초대 안 해줘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회의에 초대해 주라고 하면 절대 초대도 안 해주죠. 동구 푸드폴렌 수립 용역 TF팀에 저희를 당당히 초대해 줍니다. 저희가 가서 말도 하고 저희가 계획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아까도 나왔는데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건강도시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2025년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놓고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 공동 캠페인을 하고 저희가 새싹 건강 리더 교실에 도시농업 교육을 하자 이런 게 다 사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학교 앞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하고 학교 내 건강한 먹거리 판매에 관한 협약도 추진해야 되고 마을 사랑채에 건강 레시피도 제공하자. 이런 게 지금 저희 건강도시 사업으로 나와서 내년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다리자고. 감사합니다. 예,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무상급식이나 결치가동 때문에 우리 서울시장이 물러난 일도 있었죠. 사실 먹거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우리 건강한 먹거리 캠페인은 우리 지금 식약청의 그린푸드 존이라고 식품안전 구역이라는 아주 법정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광주동구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우리 의자 준비해 주시죠.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 아마 이거는 우리 이제 강 교수님께서 미국과 모로코 뭐 이렇게 또 WHO에 우리 한국분이 계시다는 걸 잘 이렇게 찾아내시고 우리 또 동구에서 푸드 플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을 알고 이걸 주제로 만들고 이걸 우리 정책 이론에서 기회의 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알아차리고 이 사람들한테 탁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읊어내는 그런 능력이 이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구경꾼처럼 있었다면 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저 서울에서 모든 정책 건강으로 우리 뭐 사례 발표 같은 데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뭐 저희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회의 창을 열렸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잘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냈고 이걸 청장님께서도 지원해 주심으로써 내년에 이 구체적인 사업으로까지 이렇게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은 우리 발표자 두 분께서 먼저 우리 강 교수님께서 한번 들으시고 토론까지 김혜랑 과장님
발표까지 들으시고 한번 발언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김혜란 과장님께서 한번 발언해 주시고 청중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토론할 거는 없고요. 이 자리에 그 공공급식 지원센터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토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셔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공공급식 센터장님 마이크 같이 쓰실 수 있으시죠? 참여하시면서 뭐 어땠는지 처음에 그렇게 얼떨떨 왜 왔는지 모르고 참여했는데 예, 마치고 난 소감이랄까. 예. 박수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뭐 예, 거기서 하셔도 되고 나오셔도 되고 예, 박수 한 번 더 쳐주시죠. 나오시죠. 예. 예, 분야 간 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끌어내는 경우를 우리가 작년에 모든정책건강노원구 사례도 봤죠. 그때도 세 개 부서가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따끈한 차를 잘 대접하다 보니까 라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세 개 부서가 협력을 했다고 했는데 예, 예, 앉으시죠. 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거 각본에 없던 일입니다. 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참여해가지고 마치고 또 명령까지. 저는 동구 공공급식 지원센터장 이병백입니다. 동구가 건강도시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하고 먹거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역량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강은정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사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마지막 그 결과 발표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요. 사실 답이 지자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퍼실리테이터로서 진행만 했거든요. 사실 거기 있는 컨텐츠는 전부 다 여기 센터장님이랑 보건소랑 여기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WHO에서 지금 나오는 피드백을 제가 좀 전달해드리면 일단은 진행 자체도 너무 잘 됐지만 그 얻은 결과물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거는 글로벌한 이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낸 한국이라기보다는 광주 동구가 만들어낸 이 솔루션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열심히 저희들을 칭찬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런 부문 간 협력의 도구만 갖고 있으시면 이걸 잘 적용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굉장히 무한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광주 동구의 사례에서 그런 확신이 들었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아까 우리 광주 동구의 그 영양 평가 결과를 보면은 등급 1이 굉장히 많았어요. 등급 1이라는 거는 아예 그걸 추진할 역량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 광주 동구 같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광주 동구는 협의회 의장 도시인데 이렇게 등급 1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혹시 우리 실무자나 강 교수님 수준이나 우리 또 급식센터장님은 좀 의외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먹거리에 관련된 일들을 동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그 과나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결하고 콜라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행정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을 계속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와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타나게 하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공들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비신하고 또 그런 것들이 효과를 2배, 3배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이 원활하게 되는가가 거기에 그 등급이 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저는 이래 가지고 이 등급 1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약간 도구가 너무 WHO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걸 자인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 대책까지 그동안에 어공으로서 경험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이 도구가 현실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청중 중에서 한 가지만 추가를 드리면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평가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이게 이 도구가 되게 논리적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논리적이냐면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무슨 과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런 과제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이 뭔지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우리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이상적인 그런 모델을 염두에 두고 이거는 진행을 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목표가 되게 높으면 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가 낮으면 일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파워포인트 보시다시피 이 본래 용어는 어세스먼트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이밸류에이션은 가치를 매기가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어세스먼트 현재의 상황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한글 번역을 할 때 평가라니까 이게 줄 세우기인 줄 알고 약간 그런 걸 감안해서 들으시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WHO에서 10월 달에 공개하기 전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동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탁 동하시면은 바로 광주 동구에 출동하셔가지고 이제 공개된 이후에 제2호 그동안 우리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관광도시협의회 공동정책이 있는데 이 푸드 플랜과 관련해서 또 다른 2호, 3호가 나올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과감하게 나중에 질문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질문 없으세요? 질문해야 되는데 마음이 동할 때 질문. 제가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도시계획과에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광주동구요. 그래서 혹시 사실 도시계획이 건강도시에서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뭐 내년에는 도시계획 쪽에서 이 작업을 좀 보건소랑 같이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세계적으로 식품 사막이란 말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신선한 식품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렴한 가격에 배달을 누가 해줄 거며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도시협의회 그동안 많은 세션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식센터와 도시계획 여러분 도시계획은 뭐 길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식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신선하게 구할 수 있는 장소가 곳곳에 없는 곳을 식품 사막이라고 해서 우리 취약계층일수록 식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국민건강조사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도 식품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식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은 항상 일정 부분 한 10%못 미치는 부분들이 못 구하는 그런 도시계획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광주 동구에서 먹거리 문제 우리 지금 정치인들도 미국에서도 먹고 산이점 때문에 대통령 향방이 갈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 우리 협의